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썼던 책을 재탕하고 있는 윤지호 사기극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예.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책 제목이 윤지호 사기극과 그 공범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 이게 뭐 누가 보겠나 싶었는데 제목이 윤지호 사기극과 그 공범들에 대한 얘기. 네. 그게 제목이에요? 아니, 그 얘기까지가? 공범들까지 그 아. 공범들. 그러니까 그 공범으로 이제 뭐 김어준 나오고 안미석 나오고 뭐 이제 다른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나오고 이제 좌파가 부역했다 김영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날로 갈수록 인기를 더 해가고 있습니다. 1회가 거의 2만 회가 넘었고 2회가 12,000회가 됐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죠. 3회는 네, 더 아직 뭐 진행 중이지만 뭐 근데 교수님 옛날 뭐 조회수 잘 나온 것들에 비교하면 네.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아니 그 2만 명, 2만 명 이런 분들은 찐 그런 거지. 정말 이 이슈를 되게 다 파고들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전 분들은 그냥 의리상 이렇게 틀어놓고 딴 일을 하셨다면 이번 분들은 이걸 뚫어지게 보는 분들이니까 되게 고마운 거지. 이거 라이브가 아니잖아. 그렇죠? 혜경아님이 서민 교수님 오늘따라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안젤라 씨님도 네 슈퍼챗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거짓말이 갈수록 느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라이브가 아닌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 뭐냐면 신변 안전을 신변 위협을 주장하는 윤지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됐는데 그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뭐 고위층 한마디에 고위층 진노에 바짝 엎드린 경찰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윤지호를 얼마나 추앙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시작은 이겁니다. JTBC에 나가서 이제 윤지호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자기가 장자연 사건의 증언이 되면서 2번 교통사고가 났다.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 근데 이 전에도 물론 그 얘기를 했죠. 10년 동안 뭐 검은 옷만 입고 밖에 안 나가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교통사고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이때는 교통사고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사고 난 그 차를.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윤지호가 처음에 몸이 자기가 안 좋다. 혼자 머리를 못 감아서 단발로 잘랐다. 이거 구라야. 무슨 머리를 못 감어? 아니 그리고 교통사고가 두 차례 있었는데 근육이 찢어져서 뭐 이렇게 됐다. 그리고 뭐 물리치료 받고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19년 1월달에 난 교통사고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 캐나다가 원래 이제 그 눈이 많이 오는 나라고 차가 미끄러져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다. 그 JTBC랑 그 2018년 6월달에 전화 통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술 먹고 법방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행방을 추적하는 분들이 계셨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윤지호를 빨리 불러들여서 증언대에 세워서 조선일보 때려잡으려는 좌파들이 이제 전화한 거예요. 그걸 갖고 제 행방을 추적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해. 뭐 그분들은 또 법 위에 선 분들이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 다음에 이게 나와요. 이 차 사고. 그러니까 왼쪽이 윤지호 차,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윤지호 차를 받은 거예요. 이 장면. 근데 앞차가 더 많이 부서져, 뒷차가 더 많이 부서졌지 보면은 뒤에 앞에 그러니까 윤지호 차는 뒤에 범퍼가 좀 그랬고 앞차는 그러니까 뒷차 박은 차는 유리창이 뭐 라이트 깨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앞차가 더 많이. 근데 하여튼 이거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을 그때 느낀 거죠. 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이런 거야. 캐나다까지 쫓아가서. 캐나다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윤지호가 그 사고 당시에 그 뭐라 그랬냐.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100% 뒷차 과실이고 애기 아빠인데 그냥 애들 학교 데리러 가다가 그런 거다. 미안하다. 마음이 아팠대 윤지호가. 그러니까 눈길에 미끄러져 그랬나 보여. 뭐 그랬더니 네 그래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이제 이참에 그 2차 보상비로 마사지나 받아야겠다라고. 어차피 내 차가 똥차다. 뭐 이런 얘기하고 끝났거든. 근데 이 사건이 갑자기 자기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탠바이미라는 프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아까 그때 문제가 됐던 10년간 검은 옷만 입고 살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숨다시피 지냈다. 해외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지호의 그 수많은 라이브들이 전부 해외에서 찍은 거고요. 정말 뭐 여기저기 마트도 가고 심지어 여자 탈의실도 가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조회수가 될 만한 데는 전부 가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숨어 살았다.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면서 그 주위의 건물이 다 나오는데
자기 위치를 드러내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그 얘기 있잖아. 그 JTBC랑 전화하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로부터 이틀 뒤에 뭘 했냐 이거야.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요. 지금 술을 마시면서 이 장면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노탄 나올까 무서운데 이 장면은 그거야. 여자 친구들이 여자 셋이랑 술을 마셔. 근데 친구들이 야 너무 가슴 드러내지 마라 야하다고 막 이렇게 올려주니까 다시 내리면서 이거 야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야. 이게 술집에서. 그리고 어떤 이 남자가 이제 접근해서 뭐 한국인 남자야. 여기는 참고로 캐나다야. 캐나다에서 여자 셋이 술 마시는 거라고. 그런데 어떤 남자가 합석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냥 술값이나 내주고 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사는 보셨습니까 이 방송을? 봤지. 이게 나중에 짤로 돌아다녀. 그래서 본 거예요. 윤조 라이브를 제가 왜 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세븐에도 이거 나왔는데 이거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볼타치가 너무 과합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이게 무슨 라이브? 근데 윤지호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라이브를 한 이유가 생존 방송이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송인데 이렇게까지 벗으면서까지 안 벗어도 살아있다는 거 알 텐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윤지호가 뭐 나왔던 그 수많은 라이브 방송인데, 그러니까 뭐 다 벗은 건 아니고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입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냥 야하게 뭔가 그렇게 해주면서 막 그 90도로 꺾어갖고 이런 춤도 막 추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2018년 12월 그러니까 JTBC 6월달에 자기가 너무 쫓기고 있다라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도 이게 인천공항에서 아프리카 BJ끼리 모여서 여행을 겁나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풀파티 사진 찍고 이게 숨어 사는 겁니까? 이게 숨어 사는 정도면은 와 우리 모두 갇혀 사는 거야. 우리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지. 근데 왜 윤지호는 신변 안전을 주장했냐? 장자연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연하고 너무 절친이라는 증거가 정말 많이 있으면 절친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실제로 장자연하고 같이 찍은 사진은 하나고, 그리고 장자연에서 아는 밥도 없고 전화 통화하는 적도 별로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뭐 매니지먼트사는 똑같지만 거기 몇 개월 있다가 자기 혼자 나가버리고, 그리고 뭐 그래. 그러니까 몇 번 마주친 게 다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변 안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윤지호의 진실성, 이 증언을, 그러니까 윤지호는 어쨌든 조선일보를 잡으려고 이런 증언을 하잖아. 근데 이 증언자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게 바로 신변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는 쫓기면서까지 증언을 한다는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언니와 나는 자주 만났다. 요 말이 13번째 증언, 윤지호 책에 나오는 얘기고, 오른쪽에 김수민 작가한테 카톡을 날릴 때는 솔직히 장자연 언니가 친한 사이가 아니다.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장자연 남자친구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자연 남자친구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는구나, 감동해서. 그 장자연 전 남자친구가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람이 윤지호 쟤는 누군데 왜 자연이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막 한 적도 있어요. 자기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시청자가 물어봐요. 너 장자연하고 친한 거 맞냐? 이거는 친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친한 사람 그 이상이죠. 정신 차리라고, 가족을 위해서도 목숨 걸고 이렇게 안 한다. 근데 자꾸 말하지만 이 사진 같이 공치는 사진이야 이게. 이거 사진이 유일한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20대 여자들 내가 계속 말하지만 얼마나 그 나이 때 사진 많이 찍어. 진짜 뭐 하루에 100장씩 찍잖아. 그런데 한 장 사진,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진 개수가 너무 적죠. 그리고 윤지호가 나중에 검은 옷만 입고 다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에 법방할 당시에 그 막 밝은 옷 입은 사진을 막 보냈더니 이렇게 말해. 자기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피해자라고 해서 사실 피해자도 아니지. 윤지호가 뭐가 피해자야? 장자연이 피해자고 윤지호는 피해자의 증언자인데 저는 왜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녀야 되냐고 지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검은 옷 입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박 증거 나오니까 아니 내가 왜 검은 옷만 입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죠. 이제 장자연 일주기 때 이거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왠지 본 적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지호가 숨어 산 게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장자연 일주기 맞은 3월, 그러니까 장자연이 3월 7일에 죽었는데 3월 7일하고 8일 1박 2일 동안 CF를 찍는 장면이에요. 행복하다고 글을 올려. 이거를 이제 하셨습니다. 했지. 근데 여기에 이제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엠팍에 이 글을 올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너 이건 뭐냐? 윤지호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장자연 사건 증인은 CF도 찍지 말아야 되냐고. 쓰레기 계산 잘 푸는 이거 뭐냐면 이 4월 24일이면 윤지호가 캐나다 도망간 뒤인데도 불구하고 이 엠팍이라는 사이트를 비롯해 대부분 커뮤니티는 윤지호를 아직도 옹호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김수민 아직도요? 그러니까 4월 24일 그러니까 2019년 4월 24일 윤지호가 사기 행각에 들통나서 캐나다로 도망간 뒤에도 한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윤지호를 옹호해.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범인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증언자의 그 신뢰성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거리의 만찬이라는 이 저 프로, 프로그램에도 나갔어요? 네, 이 프로가 윤지호가 연기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닌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프로예요. 여기서 이제 그 거리의 만찬이라는 이 프로가 되게 이제 호평 이거 나오고 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프로인데, 박미선 네, 선생님. 박미선 MC가 있었죠. 교수님이랑 절친이신. 야, 그렇지. 그 한번 나갔었어. 예. 근데 그 캐나다에서도 이사를 몇 차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CCTV를 달았다 그러는데 사실 CCTV는 뭐냐면 그 윤지호 그 집이 좀 커가지고 그냥 하숙생을 받았어. 근데 하숙생 받다 보니까 CCTV를 좀 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단 거예요. 근데 그 CCTV를 마치 그냥 그 뭐 좀 그런 그 뭐 누가 신변 위협 위협을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제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잠깐 얘기하다가 약간 마카롱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마카롱을 주는 거야. 여기서 윤지호가 막 울어. 이걸 보면서 뭐라는 줄 알아? 마카롱 처음 봤다. 한국 와서 처음 봤대. 그래서 이걸 보고 막 우니까 남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남들이 아니 정말 이 그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숨어 살다 보니까 이런 마카롱 이런 것도 못 먹었구나.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사실 이지혜라는 연예인이 굉장히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정말 따뜻한 사람이 진짜 갑이야 갑. 나 이지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샵? 샵. 이지혜 약간 피해자잖아 거기서. 근데 이지혜가 이렇게 말을 해. 언니랑 그냥 언니랑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윤지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언니도 위험해져요. 나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사건을 알고 나니까 네 정말 소름이 돋는데 짱베비루님 여기서 정말 자기도 소름 돋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봐 언니도 위험해져요. 아니, 자신 있으면 그 채팅 보여주시죠. 혼자만 읽지 마시고. 엥, 왜 그래? 그래서 그게 이지혜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 애기 엄마인데 뭐가 무섭냐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 법방 시절에 그러니까 법방이라고 무조건 벗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찍었거든. 근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내 마카롱 누가 먹었냐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범인을 찾다가 아빠의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누가 이제 이 영상을 들이밀면서 너 마카롱 처음 거짓말이지 않냐 그랬더니 한국 와서 처음이란 얘기라고. 한국 와서 마카롱 처음.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와서 처음인데 왜 울 것까지는 없잖아. 한국 온 지 며칠 됐다고 마카롱 갖고 울어요. 정말. 그리고 여기 계속 이 말을 해요. 전 밥도 숨어서 먹고 혼자 방학엔 쭈그리고 나 정말 너무 돌아버리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장자연 사건 이후로 약사 배역을 제안받아 갔는데 딱 갔더니 술집 종업원을 갑자기 시키는 거야. 이것도 장자연 사건의 여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보시면 2009년 인사당 스캔들에서 룸사람 아가씨였어 원래 얘 단역이 그래요. 그리고 그 회초리에서 약사 역이 맞는데 어차피 사람이 모자라니까 약사 단역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거든. 거기서 술집 아가씨를 하라고 했던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이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자연이 그러니까 윤지호가 이제 우리나라 와서 경호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호원을 자기 돈 주고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신변 안전이 좀 신변 위협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잖아. 근데 이 신변 위협, 그러니까 이 경호원을 그러면 윤지호는 우리나라 올 때부터 미리 경호원을 섭외해서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경호원 없이 다녔어. 아니 캐나다에서도 자기를 노리는 사람이 있고 한국 들어오면 더 위험할 텐데 경호원을 안 붙였어. 그러다가 경호원을 왜 붙이게 됐을까? 왜 붙였을까? 왜? 이유가 뭘까? 3월 13일 날 경호를 붙여요. 3월 4일 날 귀국한 애가.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윤지호 이모부가
그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요. 형님, 윤지호가 지금 사기치고 다닌다고, 이러다 일낼까 무섭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딱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배 타시는 분인가 봐. 근데 이제 알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윤지호한테 막 가자 그래. 근데 윤지호는 안 간다고 막 하고, 그리고 이상호 기자한테 막 전화해서 프로그램 막 섭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할 수 없이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머리를 한 대 때려요. 그 때렸다고 윤지호가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옮기고, 이제 친구 집으로 이제 축소로 옮기고 아버지의 전화를 수신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경호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이 경호원은 아버지한테 맞고 나서 고용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이모부 김 씨가 말했냐면, 그 증언도 마쳤고 인터뷰도 했으니까 캐나다로 돌아가자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딸이 반발했고, 폭행한 게 아니라 뭐 한 차례 밀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윤지호를 만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심지어 어떤 극장 앞에서 윤지호가 팬미팅이 있다 그랬어.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이 정보가 미리 엄마를 통해서 새 가지고 나중에 경호원, 여가부 경호원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못 만나게 했어요. 여가부에서도 이때 나왔을 걸 아마. 여가부 경찰하고 여가부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경호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따로 이제 둘이 만나게 해줬어. 찻집에 만나게 해줬는데, 어쨌든 이때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이 경호원은 아버지를 위한 거 때문이 그런 거고요. 이거 보세요. 아버지의 문자 3월 7일 날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말을 하죠.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 네가 장자연 사건 깨발려서 너한테 덕되는 게 무엇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어쨌든 그로부터 2달 뒤 윤지호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이러고 나서 한 달 반 있다가 이제 캐나다 돌아가는데, 갑자기 5월 14일 날 아버지를 감금 신고를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신고한다는 건데, 이걸 캐나다에도 신고하는 것도 난 되게 어이가 없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라고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이게 난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억울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꾼으로 계속 매도되고 이제 매도되는 분위기잖아. 이럴 때 이제 자기는 가족 구성원한테 구타 협박당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가 있는, 그 가족 구성원이 조선일보 사주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미애비도 없네요. 네? 애미애비도 애미애비 없지. 자기한테 이용 가치가 있으면 뭐든지 이용하고, 세월호 유족들하고 장자 유족까지 전부 다 이용하는 놈이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윤지호한테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건 기억하는 게 스마트워치 사건이라고 있어요. 저 모릅니다. 그래. 예. 그러니까 윤지호가 자기가 스마트워치 를 눌렀는데 경찰이 오지 않았다고, 나는 위험하다라는 예, 기억나요.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호입니다. 여전히 윤지호는 이때도 계속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자기를 수식하는 언어로 이제 하는데 31만 명이 동의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한 호텔 이제 나갔다 오면은 호텔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왜냐면 뭐 환풍구 끈이 끊어져 있다. 환풍구 끈이 끊어져 있으면 누가 들어오나 그 사이로? 아니야, 이거는 그냥 호텔이 낡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출입문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나고 가스 냄새가 났다. 이 가스 냄새는 뭐냐면 윤지호가 이제 향초 만드는 그런 알바를 하거든. 저 부업으로. 그 향초 냄새야. 향초 기름 냄새고, 출입문 잠금 장치 고장은 뭐 그냥 그건 호텔 측에 얘기할 문제인데, 어쨌든 새벽 5시부터 세 차례나 스마트워치를 눌렀는데 아무도 출동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냐고 얘기를 해요. 이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거예요, 본인이 올렸고 31만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경찰이 사과하고 납작 엎드렸던 사건이야. 이게 이 사건.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죠. 스마트워치는 2015년 10월에 딱 도입됐고, 이걸 누르잖아. 그러면 112에 바로 접수가 돼가지고 세 군데다 이게 전송이 돼. 그러니까 119 신고센터하고 상황실 팀장, 그리고 담당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한테 동시에 문자가 송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3월 14일 날 경찰에서 윤지호한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거든요. 2019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윤지호 말은 이거야. 이 스마트워치를 한번 눌러봤는데 이게 9시간 반 동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난 실망했다. 난 정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서 경찰이 이제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연락이 이게 스마트워치가 안 됐습니까? 딱 그랬더니 3번 눌렀는데 안 된다고. 네. 죄송하다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어봐서 경찰이 말을 해요. 확인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저는 이미 죽고 없겠네요. 지금 몇 시간 지난 줄 알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라방 끝나고 이렇게 말해요. 윤지호가 라방 끝날 때쯤 전화 끊고 나서 아 열받아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저걸 저 경찰이랑 통화를 라이브 방송 중에 한 거예요. 라이브 방송. 얘 주로 라이브를 켜놓고 있어요. 주로. 돈 되는 건 다 아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낙연 이때 총리였거든. 진실 위에 싸우는 시민 지켜야. 윤지호 보호 지시해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서울 경찰청장 원경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미안하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신변 보호 잘하겠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있잖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왜 작동이 안 됐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윤지호가 스마트워치를 잘못 누른 거야. 스마트워치는 최소한 1.5초 이상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눌러 발송이 안 됐고 그리고 세 번째 누른 거는 그 세 번째는 제대로 눌렀는데 바로 전원 버튼 같이 누르는 바람에 취소가 된 거야. 나는 이게 윤지호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어그로를 대형으로 끌었는데 이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윤지호는 스마트워치를 쓸 줄 알아요. 아는데 일부러 작동이 안 되게 만들어. 아니 스마트워치 이거 누르면 되는데 갑자기 전원 버튼을 왜 눌러요? 이상하잖아. 그 라이브 방송 도중에 이거 누른 거거든. 새벽 5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눌러. 근데 경찰이 안 온다고 기다려다가 9시간 후에 청원을 올린단 말이야. 이거는 윤지호의 진짜 연출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윤지호가 스마트워치를 이제 쓸 줄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지호가 뭐라 했냐면 경찰이 이제 스마트워치를 딱 나눠주면서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윤지호가 이렇게 말을 해. 야, 나 이거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에서 스마트워치에서 강의를 해. 스마트워치 이렇게 이거 누르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스마트워치는 원래 보여주면 안 돼. 우리 스마트워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네. 그게 맞아. 왜냐하면 진짜 누군가 노리는 나쁜 놈이 있다면 스마트워치를 딱 뭔지 알고 제 스마트워치 찾네 하면서 일단 그것부터 스마트워치부터 먼저 뺏어버리지. 근데 이 윤지호는 이거를 라이브에서 공개하고 작동본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작동본 다시 가서 이제 한번 윤지호가 작동본 설명 거부해서 다음에 다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 이거 안다. 지금 촬영 중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용 중이지 안 배우려고 했어. 진짜 위협받는 증인이라면 2010 새로운 기계라면 진짜 이거를 열심히 보고 작동도 해봐야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좋아. 두 번째. 윤지호가 그러면 그 당시 왜 스마트워치 눌렀을까? 위험했을까? 이게 위험했다면은 또 이해가 가. 근데 새벽 5시에 그 당시 경찰도 있었어요. 같이 여자 경찰 같이 있었어. 그리고 경찰서가 거기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경찰서가 2군데나 있어요. 어디 호텔 숙소에 호텔 숙소 옆에. 그런데 이게 위험하지도 않은 새벽에 갑자기 여러분 이게 경찰이 오나 볼까요? 이렇게 부른 거야. 야, 와, 경찰은 완전 조롱한 거네요. 정말 어이가 없지. 그래서 경찰이 다 이제 해명을 해. 나중에 그 윤지호가 나중에 공해품 쓰느라고 가스 냄새가 난 것이고 환풍구 끊어진 거는 낡아서 그런 거고 글로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 같은 거야 뭐 그냥 그러다 치고 어쨌든 간에 스마트워치 눌렀는데 그 안 된 이유가 조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봐 5시 잘 하는지 알아보려고 여기 그 라이브 방송 이렇게 말을 해요. 경찰청에서 얼마나 늦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이게 윤지호가 스마트워치를 누른 이유입니다. 신변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 경호원이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목적이 중요하잖아. 목적은 숙소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예요. 그 숙소가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오셨거든. 어머니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비밀로 했지만 어머니가 왔는데 이 한 방에서 둘이 자기 어렵거든. 그래서 그때 방을 2개로 잡고 경호원 5명이 그냥 상주하면서 윤지호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라는 게 어떤 이제 그 김모 변호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걸 만들어.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한 며칠 동안이라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자 해서 기금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2, 3일 정도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쓰고 다른 데로 이제 구해서 대피하는데 윤지호는 거기서 40일 넘게 계속 문기죽되면서 총 927만 원을 썼다 이거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박민식 변호사구나. 박민식 변호사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평균 1.6일, 윤지호는 40일에다 방 2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박민식 변호사가 윤지호하고 경찰하고 법무장관을 고발했는데 사실
이 법무장관 경찰청장은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이거는 윤지호한테 우리 국민 다 속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거 윤지호가 그 이제 신고하는데 이 두 군데는 전달이 안 됐는데 이거는 잘못 누른다고 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에게 전파가 돼. 네. 근데 새벽에 그 경찰관이 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경찰관이 책임을 물어서 직무형의 무기로 고발당하고 전보 조치됐어요. 정말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잘못됐지. 경찰이 그래도 새벽이라도 자고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그 이게 방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 사건 나고 나서 이제 방을 옮겼는데 방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얘는 그래도 리츠칼튼 뭐 라마다 르네상스 정도 호텔을 원했는데 뭐 1인 하루 10만 원 정도 되는 호텔에 그냥 간 거야. 그냥 큰 차이도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숙소를 변경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경찰이 안 된다고 해.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윤지호가. 야 내가 차액을 내가 낼 테니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해줘. 왜 그런지 알아? 이미 이때 경찰은 이미 눈치챘구나. 윤지호라는 인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지호가 차액 낸다고 하는데 내겠어? 난 절대 안 낸다고 봐요. 지가 안 내고 말겠지. 그리고 나중에 뭐 청원하겠지. 피해자한테 호텔비를 뭐 달라고 하는 이런 경찰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말하잖아. 엄마가 와 계시는데 너무 불편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숙소를 옮기기 위해서 이걸 해놓고 더 좋은 호텔로 옮기려고 하다가 잘 안 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경찰이 이제 나중에 윤지호가 도망가기 하루 전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해. 스마트워치는 왜 울리지 않았는가? 단순 조작 오류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윤지호의 이 처참한 능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끝내야겠는데 경찰하고 통화를 한단 말이죠. 윤지호가 뭐가 불만이냐면 이거 봐. 단순 조작 오류. 이 말이 나쁩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조작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윤지호는 조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경찰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봐. 제가 잘못해서 조작을 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조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조작했다고 기사가 나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조작이라고 하는 게 버튼 조작을 얘기하는 거라 했더니 그게 본질적 의미가 아니지 않냐. 이게 조작했다고 내가 조작했다고 지금 애들이 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어쨌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스마트폰 버튼 조작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작과 그 조작의 의미가 다르고 이게 오해 소지가 있고 그 뜻으로 기사를 쓴 게 아닌데 남들이 오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기자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네가 하라고 왜 얘기를 하냐고 왜 기자한테 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뭐 자기가 말만 하면 왜곡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거짓말이야. 윤지호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사과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뭘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요. 제대로 공표를 해주세요. 제가 조작이 아니라 기기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근데 기기 자체에 문제가 없어. 조작을 잘못한 거라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내가 안 하니까 조작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 이 정도면 정신병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너무 완전 미친 거예요 이거는. 소름 돋네요. 소름 돋지. 이런 능지를 가진 애가 무슨 사기를 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 나중에 그럼 자기가 지금 이것도 다 찍고 있으니까 이거 다 공개한다고. 옛날 것도 다 공개한다 했더니 경찰이 이렇게 말해요. 경찰은 이미 윤지호한테 그냥 됐어. 야, 나 공개하려면 해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한테 협박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한테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다 들으셨죠? 정정을 안 해주시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해하는 건가요? 이거 공개로 놔두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없애버렸다. 아니 이런 거에 누가 그리고 이거 마지막 장인데 다음 마지막 장인데 윤지호의 능지 하나만 보고 갈게요. 윤지호한테 나중에 사람들이 너 시체팔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장자연 언니의 시체를 팔아서 네가 지금 돈을 땡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지호가 뭐라 하는지 알아? 저보고 시체팔이 하는데 제가 언니 시체를 어떻게 팔아요? 언니 시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 윤지호 진심이야. 윤지호는 시체를 갖다가 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얘 몇 살 그 중학교 때 캐나다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는 학교를 안 나와 무학인 할머니들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시체팔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박주민한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근데 그럼 박주민은 세월호 파리하는 사람인데 세월호 배를 팔았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사기를 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윤지호는 이런 처참한 능지를 가지고 국민을 농락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왜 우리가 속아 넘어갔냐? 제가 오늘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사기 이런 처참한 사기꾼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지호 이후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클리앙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봐야지 메신저를 보면 안 된다. 메신저는 중요하지 않다. 메신저가 아무리 사기를 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메신저.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요. 그럼 전두환이 바른 소리 하면은 그 말도 좋은 말이냐고. 굉장히 당황해서 할 말을 잃어.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여러분 진영 논리가 이렇게 위험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진영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국을 빠는 사람들이 맨날 말하잖아요. 처음에 조국 사태 났을 때 조국 뭐 나온 거 있냐? 재판 결과 나왔냐? 재판 결과 1심 나왔어. 야 1심만 갖고 뭘 그러냐? 2심 나왔냐? 대법원까지 가는데 결국 승복을 안 하잖아. 승복 안 하고 지금도 여전히 조국은 피해자라고 계속 후수표하고 지지자들도 조국 만세를 외치고 있잖아요. 이 진영 논리가 이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에 대해서는 요만한 특결까지도 다 뭐 이거 재판 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는데 그냥 이걸 갖고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정말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거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가 바로 윤지호입니다, 여러분. 윤지호 시체팔이 오늘 시체팔이 하면은 노딱 붙겠지? 아니 괜찮습니다. 예. 네. 예, 뭐 이건 윤지호 시체팔이 이런 거 해갖고 뭐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능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근데 싶습니다. 어머니는 왜 왔대요? 캐나다에서? 어머니가 왜 왔냐면 네. 그 가슴에 약간 이제 그 양성 종양이 생겼어. 몽우리가 생겼어. 양성 종양인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진료받으면 싸잖아. 예, 그리고 예. 숙박비도 공짜니까. 아니 근데 캐나다 공짜 아니에요? 캐나다는 있잖아요. 캐나다는 어디 가서 다 공짜잖아. 거기 검사 받으려면 한 6개월 3개월, 4개월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한국은 정말 값이 싸고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윤지호랑 같이 지내면서 아주 편하게 잘 생활을 했죠. 그리고 윤지호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기 어머니를 심리 치료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라이브 방송 도중에 심리 치료사 어머니가 한 얘기를 제 심리 치료사가 절대 상대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중에 얘가 그리고 그 어머니 이제 그 캐나다 도망갈 때 엄마가 아파서 그동안 못한 간병하려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캐나다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말하잖아. 사실 우리 엄마 캐나다 나랑 같이 있었지롱 딱 얘기를 해.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윤지호가 심리 치료사라고 했던 사람은 엄마였어. 이런 기사가 나니까 윤지호가 뭐라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사실은 심리 치료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윤지호. 그러니까 난 윤지호가 너무 재밌는 사람인 게 역대 사기꾼들 수많은 사기꾼들 있잖아. 굉장히 많이 있지. 그 사기꾼 중에서 가장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이건 IQ 98도 굉장히 잘 나온 거야. 이거는 너무 처참해. 여기에 속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모조리 그냥 말 들으려고도 안 그러고 너 조선일보 알바냐 너 방씨냐 이런 걸로 우리가 배척했던 그런 쓰라린 과거. 뭐 저도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반성하고 우리 모두 같이 반성해야 될 그럴 지점이고 정말 얘는 잡아야겠네요. 예,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농락했는데. 네,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돈 얘기도 나올 텐데 이 돈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무조건 이건 잡아와야 되고요. 어쨌든간에 무조건 잡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영 논리. 그러니까 윤지호에 대해서 진실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조명이 되고. 그리고 교수님이 TF 팀장 하시고 윤지호 전문가로 내가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책도 팔리고 세 마리 토끼를 잡자. 이것이 이 방송하는 이유죠. 여러분 많이 봐주시죠. 점점 저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죠. 예. 더 있어. 돈 더 얘기가 있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돈 얘기가 남았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이게 4탄이구나. 사탄입니다. 이게 5탄 알차게 준비했어요. 이러다가 이거 20회까지 가겠는데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대작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